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후통, 즉 목구멍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 목구멍이 아픈지, 우리가 살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침 삼킬 때 목이 따끔따끔하고 이제 흔히 이제 감기 몸살 걸렸다 그러죠. 그럴 때 이제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지금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픈데 항생제를 먹어야 되냐? 이게 가장 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제가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플러싱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 교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비록 제 몸은 미국에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한인 문화권에서 지금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어젯밤부터 갑자기 침 삼킬 때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항생제 주세요. 그냥 이분들이요, 벌써 진단이 다 끝났어. 목 아프면은 항생제. 예.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또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주면 또 환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도 내 친구는 항생제 먹고 바로 낫다는데 선생님 그냥 하나 주세요. 이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그런 건강 지식 차원에서, 그런 계몽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인후통,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sore throat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면 우리 인후통이 오는가? 그 이유는 pharyngitis, 인후염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 벌리고 보면 인후가 보이죠. 빨갛고 옆에 편도선도 있고 거기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후통의 원인과 그리고 증세,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를 감별해서 이게 정말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건지, 항생제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항생제를 안 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이 아플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죠.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 예.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감별해야 될 감별점이고, 그리고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박테리아, 즉 세균에 의한 것이면 항생제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인후염에는 항생제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1부, 2부를 다 듣고 나면은 인후통에 대해서 웬만한 내과 의사, 일반 내과 의사 수준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 다 주목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인후염 그러면은요, 거의 85에서 90%, 즉 1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즉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후염이 왔다 이거지.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인후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흔히 감기 걸렸다 그러죠. 감기 걸리면 어떤 증세들이 있죠? 목이 아픈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나오고 가래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눈이 충혈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입안이 허를 수도 있어. 그리고 기침이 나올 겁니다. 마른 기침. 이런 증세가 바로 감기죠. 즉 인후통이 있으면서 이런 감기 증세를 동반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성인 것 같기도 하고 세균성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목이 아파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양치질할 때 그 거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을 벌리고 요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에 그 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이나 칫솔로 자기 혀를 갖다 이렇게 내리고서는 그걸 이렇게 막 들여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어떤 사람은 또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저한테 선생님이 제 목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보고서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제 목에 막 고름이 막 철철 넘치고 저 이러다 죽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목구멍을 보고 막 기를 초풍을 해요. 막 목구멍에서 하얀 바풀떼기 같은 게 막 보인다는 둥, 내 목에 혹시 뭐 구데기가 들어갔냐는 둥, 이거 지금 마주 뭐 난리가 납니다. 예, 목구멍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세균인 것 같아. 세균 감염. 예, 그럼 뭐 난리가 나죠. 그냥 막 병원에 와서 항생제 달라고 막 환자들이 그냥 항생제 아주 센 걸로 주십시오. 아니 선생님 아예 주사를 놔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주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시골의 그 어르신들 옛날에 그냥 보건소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다 나아. 그냥 마치 그냥 그 주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 화농성 연쇄상 구균, 이게 바로 이제 세균성 인후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화농성 연쇄상 구균. 예, 이름이 참 어렵죠. 이게 그룹 A 스트랩코커스 파이오진이라는 건데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 균에 만약에 감염이 돼서
인후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목시실린 같은 그런 합성 페니실린 계열 약 쓰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대부분 이 균들은 다른 항생제의 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에 쓰는 아목시실린이나 페니실린 그런 거 써도 굉장히 잘 듣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즉 화농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인후염이냐,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감별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준이 뭐냐? 센터 크라이테리어예요. 이게 4가지 여기 항목이 있는데 4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화농성 연쇄구균에 의한 인후염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4가지 그 기준이 뭐냐? 첫째는 열이 있어야 돼. 예, 열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일반적인 감기는요, 약간 몸살 증세는 있지만 열은 없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열은 본인이 느끼는 그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열이 있다고 느끼면 그 열이죠. 그 다음에 톤실라 엑슈데이트라고 있어. 톤실라 엑슈데이트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목구멍을 보면, 목구멍이 아파서 목구멍을 보면은 크게 2가지예요. 자, 이게 지금 편도선 아니에요. 편도선이 둘 다 뻘겋게 부었죠. 예, 당연히 여기 염증이 생기면 뻘겋고 붓게 돼요. 근데 특징이 여기 보면은,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하얀 쌀알 같은 게 박혀 있죠. 이걸 엑슈데이트라고 그래. 엑슈데이트가 뭐냐? 삼출액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고름, 그냥 고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기 하얗게 된 이런 엑슈데이트, 삼출액이 보이면은 이거는 세균성 인후염에 가깝고, 그렇지가 않고 하얀 게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불긋불긋한 이러한 편도선은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진단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그 경우에는 세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엑슈데이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 세균이냐 바이러스냐라고 진단을 하면 오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별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센터 크라이테리어에서 톤실라 엑슈데이트, 즉 삼출성 편도선염이냐, 그게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목구멍을 갖다가 자기가 라이트로 비춰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진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째가 뭐냐? 텐더 서비컬 림프아데노패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양쪽 우리 경동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임파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후염이 만약에 세균에 의해서 온 경우에는 여기 임파선이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파달 같은 게 만져지고 막 아프거든요. 그게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4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침을 안 해야 돼. 아까 제가 그랬죠? 감기의 가장 흔한 증세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감기, 마른 기침이에요. 마른 기침 하잖아요. 콧물 나오면서 마른 기침, 그리고 몸이 약간 좀 근육통도 오고 좀 피곤하고, 그런 게 이제 감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쇄상 화농성 연쇄상 구균에 의한 인후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침이 없어요. 즉 바이러스성에서는 기침, 콧물을 많이 동반하는 데 비해서 화농성 연쇄상 구균, 즉 스트랩코커스 파이오진이라는 그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인후염은 거의 대부분 기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약간 있을 수도 있어. 평소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센터 크라이테리아 포지티브죠. 그러면 이거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항생제 드려야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엠피릭하게.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세균 검사 안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의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이라고 ACP라고 그래요.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죠. 여기에 펠로우로 있는 사람은 FACP라고 그러거든요. ACP가 굉장히 권위 있는 그 내과 교육기관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센터 크라이테리아에서 3점 이상 되는 사람들 바로 항생제 주지 말고, 요즘에 뭐가 있냐면 throat 컬처가 있어요. 우리가 면봉으로 여기 throat에 있는 엑슈데이트를 묻혀가지고 실험실에 보내서 2가지 검사가 있는데, 하나는 컬처를 해서 진짜 이 세균이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요거 말고요, rapid antigen 테스트라고 있어요. 빨리 항원을 보는 방법이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에서 포지티브면 된다는 거죠. 이게 포지티브가 나올 경우에만 항생제를 줘라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결과가 하루 이틀이면 나오니까 하루 이틀 항생제 덜 먹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트렌드는 가급적이면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쓰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인후염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후염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의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출성 인후염을 나타내지만 알고 보니까 연쇄상 구균이 아니라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러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를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 먹고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죠? 여러분들 혹시 항생제 먹고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빨갛게 뭐 반점 생긴 적 있어요? 그것에 관한 케이스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걸 다시 요약할게요. 대부분의 인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인후염의 특징은 목구멍이 아프고 침 삼킬 때 목구멍이 아프면서 콧물, 기침과 같은 그런 감기 증세를 동반한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특별히 검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건 바이러스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바이러스성 그 인후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7일 이내에 약을 쓰건 안 쓰건 7일 이내에 없어집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소염 진통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목이 아프니까. 그냥 소염 진통제 하루 이틀 먹고 나면은 없어져요. 근데 그 소염 진통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고 없어질 때가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특별한 치료법이 없이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낫는 병이다. 그래서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은 세균성 인후염, 즉 연쇄상 구균에 의한 인후염이 있다. 이 경우에는 센터 크라이테리어라는 그 진단 기준 4개 중에서 3개 이상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그때는 세균 검사를 하고 세균이 만약에 검출이 되면 그때는 항생제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1세대 그 항생제들 아목시실린 같은 그 합성 그 페니실린 같은 걸 쓰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트렌드는 불필요한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성 인후염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